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부터 들레지의 추도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 편의 강의를 열겠는데, 이것은 너 자신을 향유하라 라고 하는 소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지는 1995년도에 산소 마스크를 빼고 이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시점에 1995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점에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철학자죠. 조르주 아감베니 리베라시옹지에 인간과 개를 빼고 라고 하는 추도문을 기고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불어로 쓰는데, 소프 레좀 엘레시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추도문에서 아감베는 들레즈를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로 위치시키면서 하이데거에 비유하고 있고, 그러나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1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차이는, 하이데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들레즈는 자기 향유의 길로 가는, 그래서 그 종착지는 자기 향유로 끝나는 그런 철학자였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세계의 실제성으로부터 출발하죠. 하이데거한테서는 그게 현 사실성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들레즈 역시도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현실성, 그런 것들을 생성의 존재론으로 표현했죠. 예도가 볼 때는 들레즈의 존재론은 어떻게 보면은 코넥시옹의 립티혀 아니면 꾸피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접속과 단절 사이에서 사유했던 철학자, 아니면 아소시아시옹, 디소시아시옹, 연결과 분리 사이에서 사유했던 철학자, 이렇게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레즈는 말년에, 그죠, 화이트헤드의 셀프 엔조이먼트라고 하는 자기 향유라고 하는 개념에 천착하여 자기를 향유한다는 것, 그게 뭘까 라고 고심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향유는. 그러니까 자기를 향유하는 자는 언제나 타자적인 것과 접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접속은 언제나 단절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단절이 없이는 자기 향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을 통한 자기 향유지만은 이 향유는 타자들의 향유가 아니고 나의 향유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들레즈는 1987년도에 물론 이게 이제 아감벤의 책에도 추도사에도 시사되어 있어요. 87년도에 파리 제8대학교 에서 은퇴를 하면서 강의를 했던 원고, 3월 달에 봄에 했던 원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3세기의 위대한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언급해요. 거기서 관조를 이야기해요. 관조가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관조.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엔네아데스의 작품들에 나타나는데, 특히 제3권에서 주로 나타나요. 플로티누스의 사유를 보면은 유출설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신학으로 갑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의 사유가, 이 세계는 일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는 이 세계의 신과 같은 거야. 흘러 넘치는 거야. 여기로부터 무한하게 흘러 넘치는 이 신과 같은 일자로부터 누스가 유출돼. 누스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한 보편 이성과 같은 거예요. 이걸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으로부터 또 뭐가 유출되는가 하면은 푸시케, 영혼이 유출돼.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와 그 다음에 현상계를 합쳐놓아 버린 거야. 유출설로.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는. 그러니까 일자와 누스는 플라톤에게로 가면은 이데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에이도스를 형성하여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나타나는데, 식물, 동물, 인간이 나타나. 이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자들이, 그죠? 그게 이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 영혼은 인간만이 아니요. 플로티누스 역시도 식물, 동물, 인간 모두 다가 영혼을 갖고 있는.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유출되는 게 휠레, 진료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영혼에는 플라톤과는 다르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그래서 보편 이성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이 그 누스를 갖고 관조를 하게 되면, 이게 테오리아야. 그게 테오리아는 관조하다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스어로 볼 때, 그죠? 그게 관조를 하게 되면은 이 영혼이 일자와 합일될 수 있는, 그죠? 누스를 통하여 합일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상승해. 그게 상승하는 거는 관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자기 안에 있는 누스를 갖고 관조를 하게 되면 일자와 합일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도달해. 그게 엑스타시스예요. 그게 황홀경이에요.
여기서도 플로티누스의 미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죠?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관조를 하지 않고 또 하강할 수도 있어. 관조를 하지 않는 존재자는 진료로 하강해버려. 진료는 무관조로부터 나오는 거야. 관조가 없는 존재자들은 그냥 하강해. 진료로. 그러니까 진료는 일자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이게 왜 자기 향유와 관련? 영혼이 자기 자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자와 결합돼야 돼. 그것에 어떤 이르는 길은 관조밖에 없는 이 테오리야. 이게 이제 불어로 꽁뚱플라시옹이죠, 그죠? 이게 컨템플레이션이야,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관조하는 거야. 플로티누스한테서는 꽃도 관조하고 새도 관조하고 나무도 관조하고 돌도 관조하는 거야. 여기서 관조는 뭐냐? 자기 자신의 여건을 관조하는 거야. 거기에서 자기 향유가 나타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조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화폐는 모든 인간과 세계와, 그죠?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성,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성, 이런 것들을 다 화폐로 양화시켜 버리는 게 자본주의사. 그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조차도, 질적 차이조차도 화폐의 양으로, 그죠? 물화시켜 버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의 불행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으로 획득되는 거는 가치가 있고 자본으로 획득되지 않는 거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도 인간에게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결국은 그걸 자본으로 뭐야? 물화시켜버려, 양화시켜버려. 그 기준이 자본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기준이 자본이라. 여기서 불행이요.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인문학 강의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자기 향유를 못하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자기 향유조차도 자본으로 양화시켜 버린다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의 사회는 그 구조에 무의식적 구멍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예요. 그런데 들레즈가 1987년도 3월에 나타난 8대학교를 은퇴하는 파리 8대학교 그 시점에 했던 강의에서 모든 것은 다 관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관조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과 개는 빼고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은
고양이와 개는 빼고, 그리고 그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망할 놈의 인간들은 빼고, 이런 뜻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이거는 플로티누스의 그 엔네아데스 제3권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간베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관조한다. 다 일자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자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기서 자기 향유가 나타나요. 꽃도 관조하고 소도 관조해. 어른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농담해. 그러나 그 농담조차도 사실은 관조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플로티누스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의존하고 관조하지 않는 오늘날 자본주의 20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을 관조하지 않는 인간으로, 관조하지 않는 존재자들로 들레즈가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또 다른 것으로, 이건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그냥 농담으로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 플로티누스가 농담조차도 관조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여러분들이 이런 대가들의 철학적 수사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관조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나 이 관조는 타자적인 것과 접속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셀프 엔조이먼트라는 이 단어는 들레즈가 말년에 사유했던 건데, 이 자기 향유는 화이트헤드, 예도가 화이트헤드와 불교의 강의에서 이미 조금 깊이 있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참조하세요. 이 자기 향유는 다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물리적 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향유야.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모든 현실적 존재는 양극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욕구야, 애퍼티션이고, 하나는 엔조이먼트야. 근데 그 욕구는 개념적인 극이고, 그 다음에 향유는 물리적인 극인 거야. 개념적인 것은 일자로 가는 거요. 그 다음에 신적인 거야. 그런데 이 현실적 존재는 다자로 가는 길이 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향유의 물리적 그걸 통해서 나타나. 이 세계의 모든 현실적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타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생명성을 받아야만이 현실적 존재는 어떤 우주적 사건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기 향유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자기 향유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의 상태, 이기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향유는
응?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 겔라센 하이드, 그죠? 뭔가 초연한 상태, 자기를 어떤 존재에 내맡긴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응? 다양한 존재자들이 서로의 자기뿐만 아니라 타자들로부터, 그죠? 어떤 기운을 받는 것하고 연결돼요. 응? 자기의 여건을 관조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우주적 존재론에서 어떤 존재자도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예도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아침 산책을 하면서, 예도는 아침 산책에서 1시간 걷고 오후 산책에서 1시간 걷고 2시간을 걷죠.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건강의 비결이라. 건강은 결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서 건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죠? 예도는 걷기가 참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습관이 벌써 15년이 다 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걷는 거를 365일 중에 뭐 하루 이틀 빠지는 날이 있나 요런 정도로 걷기를 좋아합니다. 얘도 사유하면서 나오는 새가 보입니다. 예도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이 지나가. 그 다음에 나무가 보이고, 또 나뭇잎에 깃들어 있는, 새들이 또 보이고, 작은 벌레들이 보이고, 숲에 풀이 보이고. 이거 관조적이죠. 예도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작은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이 아감벤이 둘레제를 위하여 썼던 이 추도문이 갑자기 떠오르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어떤 관조를 통하여, 꽁뚱뿔라시옹을 통하여 일자와 합일될 때 나타나는 그 엑스타시스, 황홀경, 이것을 둘레제는 화이트헤드의 자기 향유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사유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둘레제에게서의 이 자기 향유는 결코 일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타자와 자아의 기쁨, 이런 것들을 구분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일자로 그냥 합일돼 버리는, 그게 아니야. 들레즈에게서의 이 자기 향유는 개체적 자기 향유. 그러나 개체적 향유는 언제나 타자들과 접속되었을 때 나타나. 그러나 이 접속은 언제나 절단과 단절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화하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응? 이런 것들은 청계의 공원에서 많이 나타나. 청계의 공원에서 들레즈는 수목적인 것과, 거기 서문이 이제 리좀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리좀적인 것. 점이 아니라 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수목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락강에게 있어서는 상징계의 대타자 같은 거야. 법률, 권위, 사회적 제도, 도덕, 이런 것들로부터 일단 접속된 것을 단절시켜야 돼. 그게 첫 번째 단절인 거예요. 첫 번째 꽃피한 거예요. 그게 불어 원어로
절단 단절을 들레즈는 립티혀, 영어의 럽처리죠, 그죠? 파열 이런 뜻이죠, 그죠? 불어도 같이 나타나는데 발음은 다르죠, 그죠? 립티혀와 그다음 꾸피혀, 이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첫 번째 단절은 뭐예요? 첫 번째 단절은 수목적인 것에서 리좀적인 것으로 단절해요. 그 다음에 리좀적인 것에서 또 단절해야 돼. 이게 두 번째 단절이에요. 이것은 다른 리좀과 리좀이 다양한 갈래로 그냥 접속하고 단절해 나가듯이, 뿌리와 같이, 첫 번째는 수목적인 것, 사회적 제도와 법률로부터 단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좀적인 것 안에서 자기 단절을 통하여 또 다른 것과의 접속을 생각하는 그런 사유. 그러니까 둘레즈한테서의 이 셀프 엔조이먼트도 플로티누스의 어떤 일자로의 합의를 위한 그러한 관조가 아닌 관조를 통하여 단절을 나타. 그러니까 철저히 개체적, 개체화의 어떤 자기 항유인가. 그래서 자기 항유예요. 이거는 타자들과 다른 나만의 기쁨인가. 여러분들 봐봐, 예도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그죠? 누렸던 그 작은 기쁨, 새를 보고 타자들을 관조하면서, 그죠? 나무를 보고 예도가 사랑하는 자들을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타나 그러한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나타나는 작은 기쁨, 그죠?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작은 기쁨들이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화폐가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야. 화폐의 물화와 양화를 거부하고 다시 인간의 질적 차이를 회복하는 그런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레즈가 1987년 3월 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인간과 개는 빼고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 망할 놈의 인간들은 관조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건 빼고 이런 농담조차도 이미 관조를 향하여 있다. 모든 건 관조해. 나무도 관조해. 나무도 자기의 여건을 관조해. 내가 숲속에 박혀져 있고, 무기물도 관조해. 얘도 앞에 있는 의자도 관조해. 다 관조하고 있는 거야. 후기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놀이를 하고 있는, 슈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타자적인 것이 될 때에 가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레즈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들레즈의 철학. 타자들과의 접속이 없이는 그 자아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은 타자의 기쁨이 아닌 나 자신의 기쁨. 여러분들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돈에 치여서 그냥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의 영혼까지 담보 잡혀서, 응?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한 적이 있는, 날아가는 새 역시도 관조하고, 저기에 피어있는 가을 꽃 역시도 관조해. 응? 자기의 여건을 관조하고, 내가 살아있음 자체를 관조하고, 응? 우주적 생명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 저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이상한 작은 기쁨, 이건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타자들에게, 타자들의 존재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가치하게 자본주의적 양화로 보는 저 사물들의 타자성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 타자들의 생명체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자체, 나도 모르게 이 세계가 신비로 다가오면서 타자가 아닌, 물론 타자들의 존재를 통하여 들어오는 기쁨이지만, 또한 이 접속을 끊고 단절을 통하여, 그죠, 나만이 누리는 그 자기 향유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 이런 것들이 존재의 용기, 여러분. 쾌락과 욕망이 줄 수 없는 찬잔한 기쁨인 거예요. 자연과의 접속을 통하여 느끼는 나 자신만의 황홀경입니다. 엑스타시스입니다. 나 바깥으로 나가서 누리는 그러한 희열과 같은 것. 연결되어 있으면서 오는 기쁨이지만, 그 연결되어 있음을 통하여 타자와의 단절 속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만의 기쁨. 여러분, 일확천금을 벌어서 오는 그 기쁨과, 이런 관조를 통하여 존재에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작은 기쁨,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일확천금을 벌어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다는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자연과의 하나를 통하여, 저 타자들의 어떤 생명체에서 접속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작은 기쁨. 저는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그 기쁨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얻게. 반드시 충분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인간은 결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가 다 가지면 기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충분한 것은 충분한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 먹기 전에는 기쁘겠죠. 그걸 보면서. 먹고 나서는 그거랑 같은 거. 충분한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작은 향유는 언제나 결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결여를 채우기 위해, 그죠? 어? 마음이 비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향유.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는 이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죠? 뭘 갖고 나왔어? 빈손으로 왔잖아. 우린 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가요, 우리. 맞죠? 응? 그리고 또 생명체에 기속되어서 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서포트하는 게 우리 존재. 약간 불교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봐봐. 이 우주적 생명체 안에서, 그죠? 작은 향유는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또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를, 그죠?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조는 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존재자의 위치에 있는 그 여건 자체를 긍정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 향유를 느낄 수 있는. 이건 개체화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타자들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기쁨.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갖는 마음을 갖고는 이런 들레즈가 말하는 플로티누스의 관조를 통한 자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존재에 감사한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존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는. 그래서 나의 것을 타자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을 때 이 자기 향유는 또한 잔잔하게 또 올라온 타자로부터 접속을 통하여 받고 또 나의 것을 타자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그죠? 이거는 화폐를 내어준다는 게 아니고 돈을 내어준다는 게 아니고 나의 부를 나누어 준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있음, 그것을 통하여 타자 역시도
그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 향유를 한다는 거예요. 새와 대화를 하고 나무와 대화를 하고 그죠? 아니면 또 다른 타자인 인간과 대화를 한다. 그것을 통하여 단절된 나의 주체성, 그죠? 나만의 개체화, 거기에서 작은 기쁨이 올라온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존재에 감사하면서, 그죠? 들레즈가 말년에 사유하면서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이 셀프 엔조이먼트, 자기 향유.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여러분들의 자신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말 작은 기쁨, 여러분들의 삶의 초소에서 자기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사막의 차라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주스!